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중급 입시죠. 중위권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중위권이라고 하면 사실 학교에서 얘기하는 이 중위권의 의미가 매우 다른데요. 어떤 경우에는 중위권이 3, 4등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주로 3, 4등급을 얘기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중위권은 3, 4, 5, 6등급을 얘기합니다. 이유는 결국 3, 4, 5, 6등급의 학생들은 누구나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에 취재를 가더라도 그건 뭐 인서울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서울대학도 이제 사실 얘기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 인서울대는 주로 인서울 내에 있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조금 이름 있는 대학들 것까지를 포함한 대학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6등급까지는 일단 합격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도 입시를 잘 알면 언제든지 도전해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렇다는 거 이해하시고 일단 대입을 이해하면 이게 이제 대입 역전 노하우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일부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입 전형 이해하면 역전 성공한다. 근데 실제로 이런 역전하는 사례들을 제가 이제 신문사를 하다 보니까 또는 월간지를 만들다 보니까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역전하는 학생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등 여기에 나오는 학생은 6.7등급의 학생인데 그 대학 그러니까 어디죠? 고려대 세종의 문화 콘텐츠 학과인가요? 거기가 아마 전년도 내신 등급 컷이 2.3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실제로 6등급대 학생이었고, 실제로 9등급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신 살펴보면. 근데 이 학생이, 실제로 2.3등급의 학생부 교과로 들어가는 대학이었지만, 학과였지만, 실제로 이 학생은 6.7등급, 6등급, 6.2, 6.7등급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말고도 이 학생 말고도 이렇게 낮은 등급으로 2등급대 대학을 간 학생이 많죠. 예를 들면 작년에 서울여대에 9등급대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고등학교에 아마 특목고로 알고 있는데요. 그 특목고 외고입니다. 그런데 이 외고에서 9등급대가 서울여대에 합격했지만 그럼 9등급대에 있는 모든 학생이 서울여대에 합격할 수 있냐? 그렇진 않죠. 3, 4등급의 학생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신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매우 곤란하죠. 왜냐하면 합격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봉사 시간이 맞느냐?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학생. 비록 그게 9등급이든 8등급이든 7등급이든 상관없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탐색해가는 학생.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9등급이 나왔냐. 이거 참 곤란합니다. 말하기. 대신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학생의 노력의 흔적들이 정말로 빵빵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따라 그때 따라는 아니지. 전체가 9등급이니까 그때 따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이 학생이 공부를 뭐 못했든 안 했든 그렇지만 학업 역량만큼은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이 학생의 경우에도
제가 이름까지 넣어놨는데요. 뭐 이 학생이 뭐 너도 괜찮냐라고 해서 매번 땡땡이가 뭐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이름 넣어도 괜찮다고 해서 제가 이름까지 넣은 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의 국영수 등급은 거의 뭐 7, 8, 9 안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1, 2, 3학년 전체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학생이 한국사, 이 학생은 문화 콘텐츠 학과를 들어갔다 그랬죠.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과목은 어쨌든 1등급을 받았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까지도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생명과학은 왜 받았니? 1등급을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한 거가 너무 티나는 것 같아서 생명과학만 아니 그럼 국영수리들을 올려보지? 라고 이제 그 말을 하니까 공부를 그냥 하기 싫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걸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고. 사실은 이런 학생들이 꽤 있죠. 우리 학생들 사이에는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얘기를 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번쩍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업 역량을 증명하는 수단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성적인 거다. 그리고 나머지 학업 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한 또 노력은 사실은 성적 올리는 것보다 2배, 3배 더 힘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학생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알았던 거죠. 자기는 3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서 한다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왜? 라고 물으니까 이 학생은 자기가 고생했던 그 기억들이 결코 차라리 공부를 하면 했지 이 학업 역량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게 그만큼 많이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면 5명 정도는 내가 굳이 뭐 성적 안 해도 나 똑똑한 거 증명해낼 수 있어. 이렇게 뻥이든 뭐 사실이든 그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이 종종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신 따는 게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증명해 보여라. 이제 그렇게 되면 아주 희한하게도 사람의 뇌와 이 생활 패턴은 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뇌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AI처럼 AI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뇌도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 다음번에도 그와 같은 물론 이제 여기서 동기부여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나머지 활동까지도 하게 되는 당연히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이것은 나의 뇌에 어디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뇌가 작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입 전형을 이해하면 대입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낮은 내신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뭔가를 해라. 당장은 뭐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하게 되면 나는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내 머리가 명령을 내리게 되고 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뭐 해라 평소에 제가 얘기하는 얘기처럼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지금 당장 내가 9등급의 현 상황에서 또는 4등급, 5등급, 6등급의 현 상황에서 당장 1등급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딸랑 1등급만 더 올리려는 노력만 하더라도 나의 뇌가 또 다른 활동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건 자동으로 나가게 발사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당연히 나의 뇌에 세팅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성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번에 안 나왔다면 다음번에라도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또 하나 이제 물론 여기 이 내용 안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학생이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학생이 성적보다는 내가 학업 역량을 더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을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친숙하게 다가가고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이 있으면 가감없이 언제 어느 때든 피력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겹쳐져서 결국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 이 서류가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학생과 이제 대화를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실제로 이 학생은 그 학업 역량을 성적에서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포기했었죠. 그리고 이런 학생은 많다 그랬어요. 의외로. 정말로 의외로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의 유형과 거의 엇비슷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적을 내가 뭐 그거 없어도 나 공부 잘할 수 있는데 뭐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였으니까 학력고사 잘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내신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만 그게 사실은 그게 성실성이죠. 이 학생의 경우에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물론 이 학생의 서류의 평가 자체가 워낙 출중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만회할 만한 성적을 만회할 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서연고급은 됐다. 기록만 놓고 보면 한양대급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2.3등급에 들어가는 그 문화 콘텐츠 학과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학생이 더 많은 더 괜찮은 대학에 가려면 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약간의 그거 아까 얘기했던 7, 8, 9등급이 국영수가 다 온통 그냥 7, 8, 9등급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극복했었다면 당연히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겠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입 역전 노하우, 중위권을 위한 대입 역전 노하우에 대입 전형 이해하면 역전 성공한다라는 말은 팩트 중에 팩트고 이런 사실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정말로 도약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 꼭 우리 학생들이 이해했으면 좋겠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학부모님들도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구나. 그리고 이런 게 현재의 대입이구나.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조금이라도 잘해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게 정말로 그것 자체가 학업 역량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게 이제 매번 월, 화, 수, 목, 금이 매번 다른 주제, 다른 테마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아직까지 몸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겹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입시 초보의 학부모님들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입시를 많이 하는 학부모들도 조금 더 깊이를 방송도 이제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또 달라지는 것처럼 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